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바꾸고 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또 바꾸고 계속 바꾸는 바람에 이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법학자들도 어떤 내용이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던 검수완박 개정안은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인들이 처리했던 내용과도 또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적인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한국형 FBI라고 하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했었던 애초 중재안의 내용이 이 본회의에 부의된 수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설명도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를 유추를 해보면 물론 설명을 안 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네. 중수청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거대한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 건데 그거를 법무부에 둔다. 법무부 산하에 둔다. 이렇게 이제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아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휘하에 이런 거대 수사기관이 들어섰을 경우에 또 민주당에서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여전히 본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뺏어서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법무부 장관을 또 그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니 다시 또 FBI 같은 한국형 FBI 설치 같은 내용들을 또 빼서 글쎄요, 이게 뭐 장군 멍군 하듯이 한 수 둘 때마다 법안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안을 만약에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고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법안들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촉박하게 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없고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막 바뀌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이제 중수청 같은 1년 6개월 이게 빠졌다고 하는데 합의 내용엔 들어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 명시해서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뭐 어떤 항의가 있냐면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도록 법에 딱 명시를 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두 개 수사도 못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패하고 경제범죄, 그다음에 선거는 올 12월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집어넣고 두 개의 범죄의 수사를 마치는 시점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FBI가 완성되는 시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이걸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만드는 시점까지는 일단 수사를 계속하게 하자, 검사가.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면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2년, 네. 3년까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반드시 뭐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어제 민주당의 이 법안 내용에서 빠진 한국형 FBI 설치 이 부분은요.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설치하자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직접 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청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지금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의 모습에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요. 회기 쪼개기뿐만이 아닙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다양한 꼼수가 다 동원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이른바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이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됐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개탄스러운 의견을 냈습니다. 자, 선진화법의 핵심인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있는데 이게 원래 3대3 여야 동수로 들어가서 90일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다른 의견들을 좁혀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자, 2단계 꼼수가 동원이 됐습니다. 먼저 최고령자가 가지는 사회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국방위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을 했고요. 야당 몫을 가져오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까지 시킨 부분 이미 여러분도 아시고 있죠. 자, 국회를 선진화하고 이런 법안 처리, 국민들이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하면서 만든 법안인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 피해가고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는 모습.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기관에서 이런 식의 행태는. 그러니까 이제 입법기관에서는 법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법안들을 처리를 시키는 거죠. 물론 이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안건조정위의 그 3대3 여야 구성을 무소속으로 뭐 바꾼다든지 이러면 제가 무소속으로 바꾼다는 말은 무소속이 아닌 사람을 무소속으로 바꿔가지고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엔 그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되돌이표인데 합의해 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권성도 원내대표 합의하고 의총까지 다 해서 하니까 그거에서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러나 저는 뭐 이런 형태로 어쨌든 뭐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절차들을 통해서 단독 처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 결사체로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법을 처리시키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을 이용한 부분을 이제 막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반대로 국민의힘이 만약 이제 똑같은 사안 아니더라도 어떤 법에 대해서 저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결국은 이제 저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법은 없고 국회 선진화법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정당의 의석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